UFC 파이터들을 박살내고 있는 18승 0패 승률 100% 무패의 러시아 격투기 챔피언이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 UFC에서 최승호 선수를 만난 예블로예프. 이 경기는 두 선수 모두의 UFC 데뷔전이었는데요. 예블로예프는 타격 끝판왕 최승호 선수를 상대로 믿기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괴물들이 보이는 UFC라고 해도 카메라도 쫓기 힘든 아찔한 스피드와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협응력, 수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테크닉으로 투신 김재웅과 함께 국내 패더급을 양분했던 최승호 선수를 상대로 이런 전개를 보여주다니,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 격투기 팬들까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UFC 데뷔전에서 대한민국 무에타이 국가대표 출신의 타격가 최승호 선수를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머쥔 예블로예프. 그는 데뷔전을 치르자마자 단 한 경기만에 차기 챔피언감으로 평가받은 말 그대로 천재형 파이터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승호 선수와의 경기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패를 달리고 있고 어느덧 UFC 패더급 상위 랭커로 등극했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토프리아, 할로웨이, 볼카노프스키의 삼국지 구도를 완전히 깨버리고 극강의 챔피언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는 천재 싸움꾼 모프사르 예블로예프. 과연 그가 전설로 등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예블로예프가 천재라고 평가받고 있는지, 그의 경이로운 격투 능력을 오늘 영상에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의 차도르입니다. 최근 UFC 파이터가 된 고석현입니다. 자, 박수! 오! 찢어! 한 번 더 찢어! 이걸 왜? 찢어! 1994년생인 모프사르 예블로예프는 격투기를 하기에 최적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고향 러시아 잉구셰티아 공화국은 다게스탄, 체첸과 인접한 북카프카스 지역으로 다게스탄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연스럽게 투기 종목을 수련하는 곳입니다. 다만 잉구셰티아의 경우 2010년 초중반부터 MMA가 도입됐기 때문에 예블로예프는 지역 기준으로 격투기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격투기 인프라가 부족했지만 그레코로만 레슬링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모프샤르는 보다 수월하게 종합으로 전향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의 사촌형 무사 예블로예프는 2020 도쿄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이며, 이에 대해 모프사르는 예블로예프 가문이 세계 최고의 그레코로만 유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M1에서 프로 데뷔전에 오른 예블로예프는 신인다운 저돌성과 러시아 특유의 기백을 보여줍니다. 비틀대는 와중에도 무조건 치고받던 모프사르는 충격으로 하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끝까지 타격으로 항전하고 더블렉의 속수무책으로 넘어가지만 미는 힘을 이용하여 그대로 돌려냅니다. 턱이 들인 위험한 자세의 모프사르, 곧이어 거대한 라이트를 허용하는데요. 순간 정신이 날아갔으나 다리가 풀린 김에 테이크다운으로 연결합니다. 심지어 길로틴이 깊게 잡힌 위기에서도 승리를 위해 꿋꿋하게 전진하는 모프사르. 안바 캐치를 알아차리고 백까지 점령한 그는 기어코 초크를 잡아내면서 대역전승에 성공합니다. 이 한 경기만 봐도 예블로예프가 어떤 태도를 갖췄는지, 그리고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 프로가 됐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고난이 오더라도 내색 없이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에서 파이터의 땅, 카프카스 전사들의 용맹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경기부터 대박을 터뜨린 모프사르는 온갖 괴물들이 모인 M1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걷습니다. 파이팅 스타일이 하빕과 굉장히 유사한 그는 기본적으로 높은 스탠스를 선호하지만 타격에서 레슬링으로 바뀌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중심을 깔지 않더라도 태클이 가능하며 허리든 다리든 그립을 만든다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가능한 이유는 쪼이는 힘이 압도적이기 때문인데요. 다게스탄 선수들이 그렇듯이 레슬링 조기 교육을 받게 되면 동작 수행을 도와주는 근력이 곱절로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스크램블에서 대처 능력이 비상식적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높은 중심으로 인해 종종 테이크다운을 당하지만 넘어지는 순간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으로 대응하여 태클을 태클로 받아치는 움직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래플링 싸움을 걸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예블로예프가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타격에 용이한 높은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국에는 태클이 올 것을 알더라도 스탠딩을 풀파워로 가져가니 타격으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으며, 과도하게 타격을 신경 쓰면 태클이 날아오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빕과 똑 닮은 스타일로 연전연승을 질주하며 M1 벤텀급 챔피언을 차지한 예블로예프. 그는 커리어 최강의 상대인 현 UFC 파이터 세르게이 모로조프를 만나지만 미스매치 수준으로 격파합니다.
그리고 타이틀 2차 방어에 나선 모르샤르는 자신에게 타격도 있음을 증명하는데요. 완벽한 타이밍에 1-2를 터뜨리면서 그라운드로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위협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10승 무패 7피니시라는 깔끔한 전적으로 2019년 UFC로 입성한 예블로예프. 대부분을 벤텀급에서 뛰었던 그는 과도한 감량이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하여 체급을 올리기로 결정하고 마찬가지로 UFC 데뷔 전인 최승우 선수를 만납니다. 당시 최승우 선수는 투신 김재웅에게 당한 1패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기를 압살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특급 레슬러 기령복을 1분 만에 제압한 만큼 국내 팬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블로예프의 기량은 너무나도 막강했습니다. 타격가인 최승호에 맞춰 빠른 템포를 들고 나온 예블로예프는 아예 먼 거리를 잡거나 확실하게 붙음으로써 펀치 타이밍 자체를 주지 않은 것이죠. 최승호 역시 투혼을 발휘했지만 하이레벨 레슬링을 맡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체력이 관건인 하이페이스 운영에도 똑같은 스피드를 3라운드 내내 유지하는 것이 경악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한 경기로 챔피언감이라 평가받을 만큼 다른 차원을 보여준 예블로예프. 그 뒤 6개월 만에 출전하여 엔리케 바졸라를 흡사한 방식으로 꺾어낸 그는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해 아메리칸 탑팀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기술력을 끌어올린 모프사르는 UFC 3경기 만에 이미 챔피언 레벨에 도달했음을 알리는데요. 위험하게 치고받던 과거와는 달리 안정적인 머리 위치와 사각 선점 같은 디테일을 보완하고 자신을 시험해보겠다는 듯이 타격으로만 풀어갑니다. 마치 우마르처럼 인앤아웃이 빠른 예블로예프. 넘어지는 순간 베이스 잡고 방향을 트는 예술적인 움직임. 상체를 누르기 전에 열린 공간으로 피합니다. 타이밍을 노려보지만 앞손 주고 빠져버리고 보니컬이 애용하는 뒷손 치고 밭다리 먹는 패턴까지 구사하는데요. 자신의 레벨은 여기가 아니라는 듯이 레슬링을 봉인하고도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완벽한 기량으로 13연승을 달성했으나 포인트 타격과 레슬링 위주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푸시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랭킹에도 없고 이기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선수들끼리 꺼리기 때문에 빅매치를 잡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이유로 카마르 우스만이나 리온 에드워즈 역시 이름을 알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콜비 코빙턴은 연승을 달리는 와중에도 UFC에서 퇴출을 당할 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UFC에서 4경기를 치를 동안 메인카드를 뛰지 못한 모프사르는 하비비나 우르마가 그랬듯이 보다 많은 승리가 필요해 보였는데요. 다행히도 예상보다 빠르게 랭킹 14위에 안착하면서 예블로예프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 하킴 다우드와의 경기에서 유일한 약점이 드러납니다. 무에타이 베이스를 상대로 과감하게 풀어가던 모프사르는 MMA적으로 발전된 기량을 과시하고 초고속 태클을 연달아 쏟아내면서 무난하게 흐름을 가져갑니다. 백에서 싱글렉, 더블렉에서 다시 백으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움직임. 체력 부담이 큰 동작이지만 풀스피드를 유지하는데요. 뒷손에서 덧거리, 오금치기로 연결되는 현란한 기술까지 마치 레슬링으로 태권도를 하듯이 테이크다운 무한 콤보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승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나 3라운드 중반부터 아찔한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패턴이 반복되자 타이밍이 읽혀버리고 자꾸만 오른손 커버링이 떨어지면서 카운터에 노출된 것이죠. 그럼에도 모프사르의 승리로 끝났지만 프로 첫 경기에서도 드러났던 불안한 수비력이 또다시 위기를 불러온 것인데요. 아메리칸 탑팀 이적 이후 잘못된 습관들이 고쳐진 줄 알았으나 후반부터 집중력이 저하되자 자신도 모르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랭커를 상대로 진땀 승리를 가져간 예블로예프는 보다 확실한 검증 매치에 나섭니다. 바로 패더급의 전투력 측정기 10-2개. 상위권에게는 번번이 무너지지만 15위권 선수들에게는 통곡의 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NCAA 레슬러 출신으로 태클을 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준비한 전략을 거침없이 수행하는데요. 스탠딩에서는 킥을, 들어오면 태클로 웅수하던 모프사르는 우직하게 이계에게 한 차원 위의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낮은 중심으로 전진하자 플라잉니, 넥타이 잡고 라이트 훅, 스트레이트 타이밍에 기습 더블렉까지 의도하는 모든 공격을 성공하는 예블로예프. 맞잡는 순간마다 일방적 우위를 가져가고 사소한 빈틈조차 허락치 않습니다. 그렇게 승기를 잡는 예블로예프. 수문장 된 2개에도 상대가 되지 못하는데요. 지난 경기의 불안함을 깨끗하게 씻어내며 16승 무패를 달성합니다. 랭킹 10위에 오른 예블로예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UFC 진출 이후 한 번도 피니쉬가 없다는 것. 타이틀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보다 인상적인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이때 명승부를 위한 최고의 댄스 파트너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5일 전에 급오퍼를 받고 나온 디에고 로페즈.
이번이 UFC 데뷔전이자 알렉사 그라소의 주짓수 코치로 스탠딩에서는 KO를, 그라운드에서는 서브미션을 노리는 화끈한 그 자체인 선수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뻔뻔하게 다가오자 주먹으로 응징하는 예블로예프. 과감하게 들어가 보지만 되려 카운터를 허용하고 평소답지 않게 기세에서 밀립니다. 여의치 않자 그라운드로 데려가는 예블로예프. 그러나 서브미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절기 퍼레이드를 아슬아슬하게 버텨내지만 시합을 주도하는 것은 로페즈입니다. 니바와 안바, 미어락과 리버스 트라이앵글까지 기술을 쏟아내는 로페즈. 파운딩과 서브미션이 반복되는 구도 속도에 시간이 흐를수록 예블로예프가 앞서갑니다. 감정의 변화 없이 하나하나 집어넣는 모프사르.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았던 로페즈가 한계를 드러내고 이대로 끝나는 듯 싶었으나 이때 로페즈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롤링을 막기 위해 다리로 감싸보지만 극적으로 탈출하는 예블로예프. 다시 기무라 시도하는 로페즈. 실패로 돌아가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힘을 짜내 니바를 노리는 로페즈. 그러나 예블로예프의 표정은 편안한데요. 끝내 성공하지 못하면서 예블로예프가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데미안 마이아 대 벤 아스크렌 이후 레슬링과 주짓수와 격도라는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하면서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를 받게 된 두 선수. 비록 스포트라이트는 패자인 로페즈가 가져갔지만 모프사르 역시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트래시 토크와는 거리가 멀었던 예블로예프는 정찬성 선수를 비롯하여 광역 도발을 날리는데요. 일리아 토프리아, 맥스 할로웨이, 브라이스 미첼 등 단숨에 타이틀전으로 갈 수 있는 상위권 선수들을 모조리 불러냅니다. 그러던 2024년 1월 앞으로의 커리어가 걸린 중요한 시점에서 랭킹 4위 아놀드 앨런을 만납니다. 당시 앨런의 전적은 19승 2패, 무려 12연승을 질주하다 할로웨이에게 패배했으며 동갑에다 패더급을 대표하는 신예라는 점에서 비슷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승리한다면 타이틀 경쟁으로 들어가지만 패배하는 쪽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데요. 레슬링은 예블로예프, 타격은 앨런의 우위로 예상됐으나 생각보다 커다란 격차가 발생합니다. 테이크다운을 막기 위해 낮은 중심을 유지하자 타격으로 공략하는 모프사르. 열린 앞면에다 잽을 꽂아주고 커버링이 올라가자 태클로 바꿔줍니다. 이를 초크로 받아치는 앨런. 회심의 닌자 초크가 실패하고 마는데요. 치열한 공방 끝에 3라운드가 마감되고 예블로예프가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상대인 아놀드 앨런마저 잡아내면서 18승 무패라는 살벌한 전적과 함께 랭킹 6위를 꿰차게 된 예블로예프. 그는 패더급으로 올라온 알저메인 스털링과 시합이 확정되지만 스털링이 어깨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지금은 상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패더급은 토프리아, 할로웨이, 볼카노프스키라는 3강 구도에 막혀있기 때문에 솔직히 예블로예프의 차례가 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만 예블로예프는 야이르 로드리게스처럼 존버 기질이 있는 만큼 굳이 많은 경기에 집착하기보단 확실한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예블로예프가 다게스탄과 체첸에 이어 인구셰티아를 격투 강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패더급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그의 행보를 주목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